여러분 안녕하세요. 비욘디 정진희 PD입니다. 오늘 정말 특별한 라이브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대한소화기암 연구학회와 함께하는 소화기암 캠페인인데요. 앞으로 총 15편의 특집 라이브를 통해서 이 소화기암의 예방, 진단, 치료에 이르기까지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분들과 함께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구성도 정말 다채롭습니다. 5개씩 3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1탄은요. 똑똑 캠페인이라고 해서 똑똑하게 알고 똑똑하게 예방하자를 주제로 소화기암의 검진과 예방에 대해서 들려주실 예정입니다. 2탄은요. 건강한 소화기, 건강한 삶, 삶의 질을 위한 첫걸음을 주제로 진행되고요. 3탄은요. 명의가 말하는 소화기암 치료 A to G로 소화기암의 완치를 위한 치료법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오늘은요. 대망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정말 흔한 증상입니다. 이 속쓰림인데요. 이 속쓰림과 위암의 초기 신호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대한소화기암 연구학회 회장을 역임하고 계신 상계백병원 소화기내과의 문정석 교수님과 오늘 함께합니다.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렇게 귀한 주말에 저희 비욘디와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예. 저희 사실 비욘디와는 연이 조금 있으시긴 하지만 시청자분들께 인사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대한소화기암 연구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상계백병원 소화기내과 문정섭입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 마련해 주신 비욘디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교수님. 오늘 사실 알찬 강의도 많이 준비해 주셨는데 제가 궁금한 게 너무 많아서 몇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대한소화기암 연구학회 어떤 학회인지 저희 시청자분들께도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한소화기암 연구학회는 그렇게 오래된 학회는 아닙니다. 2004년에 설립이 됐고요. 소화기의 암을 중심으로 소화기암의 진단, 치료, 예방, 그리고 연구, 교육 이런 거를 중심으로 하고 또 환자들의 그 삶의 질 그리고 사회 공헌을 위해서 설립된 학회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이 치료뿐만 아니라 환자분들의 삶의 질까지 고민하고 연구하신다고 하니까 앞으로 이 특집 라이브를 통해서요 무려 15분의 저희 교수님들과 함께할 예정인데요. 이번 캠페인 정말 긴 호흡으로 진행이 됩니다. 어떻게 좀 준비하고 기획해 주시게 되셨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네. 사실 요즘 인터넷이 많이 발전하면서 또 이 소화기암 치료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많은 지식이 있지만은 체계적으로 소화기암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그 소화기암 최고 전문가 교수님들과 또 비욘디와 같이 소화기암에 대한 모든 예방서부터 치료까지 말씀을 드릴 기회를 마련을 할 거고요. 15번 모두 아주 유익한 강의니까 다 들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15번에 걸쳐 진행되는 특집 라이브 많은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준비해 주신 강의도 너무 알차서 빨리 들어보고 싶은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사실 이 요즘에는 내시경 잘 받으시는 분들도 워낙 많으셔서 조기에 진단되시는 분들도 정말 예전에 비해서 많이 늘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속쓰림이라든지 소화불량이라든지 이런 증상들은 굉장히 좀 흔한 증상이기도 하고 비특이적인 증상이어서 좀 놓치시고 간과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어떠신지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그 소화기내과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모두 속이 쓰려서 오시는 분이 제일 많을 겁니다. 물론 오늘 주제로 말씀드리는 그 위암도 들어가지만요. 많은 질환이 속쓰림이 있기 때문에 오늘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강의 잘 들어주시면 아주 자세한 답변을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강의 한번 보면서 저희 배워보고 또 여러분들의 궁금증도 해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강의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는 위암 검진 예방
속쓰림일 뿐일까요? 위암의 초기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암의 처음부터 끝까지에 대해서 제가 가능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암 발생 세계 통계입니다. 가장 많은 것은 폐암이고요. 그다음 유방암, 대장암, 전립선암, 위암 순서로 위암이 한때는 한국과 일본에서 가장 많은 위암이었지만 현재는 5번째 암이고요. 우리나라 남성에서 현재 전 세계적으로 4위, 그리고 여성에서는 이거보다 한 반 정도로 더 빈도가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지도를 보면은 현재는 그 중앙아시아 그리고 몽골리아 같은 데서 가장 많은 위암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 한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암 발생이 많이 줄었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 발생 5위입니다. 남자에서는 4위고 여자에서는 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가암정보센터 데이터고요. 그리고 상피내암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 암의 표피에만 침범을 한 상피내암 발생률도 보면은 자궁경부암이 많고 대장암, 유방암, 방광암, 위암 순서로 위암이 생각보다는 빨리 발견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위에서 발생하는 악성 종양, 즉 그 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 그 조직이 어떤 조직이냐에 따라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위암은 대부분이 선암입니다. 그래서 90% 이상이 선암이고요. 그 이외에도 림프종, 위장관 기질 종양, 신경 내분비 종양 이런 여러 가지 암들이 드물게 있습니다. 그 오른쪽에 이 모식도 그림을 보면은 이게 위벽인데요. 저기 빨간 게 위암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 위벽이 5개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그 두 번째 층까지 점막 하층까지만 침범한 것을 조기 위암이라 하고 그거보다 더 침범한 경우를 진행 위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시경 사진을 2개 보시면은 왼쪽이 조기 위암 그리고 오른쪽이 진행 위암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암이 몇 기다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 위암에도 병기, 즉 영어로 말하면 스테이지가 있는데요. 이 병기라는 것은 암의 진행 정도입니다. 암의 치윤, 림프절 전이, 원격 전이 이런 것들을 따져서 TNM 스테이지라는 것을 따져서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숫자가 높을수록 더 많이 진행된 위암이고요. 보통 1기인 경우는 내시경 치료로 치료되는 경우가 많고 또 수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기, 3기인 경우는 수술로 치료를 하지만 항암 화학요법이 추가로 치료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요. 4기인 경우는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수술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항암 화학요법으로 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위암의 분류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조기 위암, 진행 위암으로 나누고 형태에 따라서 이렇게 융기형, 표면형, 함몰형 또 그리고 진행 위암은 보호만 1형, 2형, 3형, 4형 이렇게 구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시경 사진을 여러 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진행 위암 사진입니다. 여러 가지 타입이 있는데 보호만 1, 2, 3, 4형 이렇게 튀어나온 형도 있고요. 궤양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특히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건 보호만 타입 4입니다. 이 4형 이 위암은 언뜻 보면은 위벽이 좀 두꺼워진 거로만 보이기 때문에 진단이 어렵고 또 이쪽 오른쪽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면은 조직 검사를 해도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진단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조기 위암은 그대로 조기 위암이기 때문에 아주 초기에 발견되는 암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아주 작은 병변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내시경을 굉장히 꼼꼼히 봐야 되고요. 또 이
2B 타입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평탄한 그런 점막의 변화만 네. 나타나기 때문에 진단이 어려운 경우가 꽤 있습니다. 교수님, 근데 사실 뭔가 위암이라고 하면 이런 혹이나 종양 같은 모습을 떠올리는데 일반인 분들은 저렇게 좀 평평해지는 모양으로 나타나기도 하나 봐요. 이런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은 네. 그 위암 진단이 그 모래사장에서 진주를 찾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도 있습니다. 네네. 이따 많은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사진으로 설명 주시니까 이해가 쏙쏙 됩니다. 네. 다음은 소화기 증상입니다. 너무 그 우리가 많이 느끼는 증상인데요. 이 왼쪽에 제가 가져온 그림이 우리 내과 교과서 중에 가장 중요한 그 해리슨이라는 교과서입니다. 즉 바이블이죠. 이걸 보고 모두 내과 의사가 되는데 여기 첫 장에 보면은 소화기 증상에 대해서 나옵니다. 보면은 이런 복통, 속쓰림, 메스꺼움, 구토, 변비, 설사, 출혈, 황달, 삼킴, 곤란, 식욕부진 뭐 이런 증상들이 다 소화기 증상으로 나타나는데 오늘 말씀드리는 그 위암은 이 모든 증상이 다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상만 갖고 위암을 진단하는 것은 좀 어렵고 또 이 마지막에 소화기 외 증상이라고 썼는데 소화기 질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소화기 증상은 다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화기 외래가 그 병원의 교통 정리를 하는 과다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과의 환자가 다 소화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그 중에는 뭐 산부인과 환자도 있고요. 여러 과로 우리가 환자를 보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화기 증상은 소화기 외에도 소화기 외 질환에도 많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닥터 지바고라고 그 옛날에 그 영화 보신 적이 있죠. 여기 마지막 장면을 보면은 그 기차를 탄 닥터 지바고가 밖에 지나가는 라라를 봅니다. 그래 라라를 보고 기차에서 내려서 뛰어가다가 가슴을 움켜잡고 쓰러지죠. 제가 볼 때는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이 온 것 같은데 이 협심증, 심근경색 환자도 소화가 안 되고 얹힌 것 같다 하고 소화기 내과를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의 오른쪽 보면은 배가 아파서 왔는데 요로 결석 환자였고요. 또 소화가 안 돼서 왔는데 초음파를 했더니 이렇게 임신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엑스레이를 안 찍어서 다행이었고요. 그리고 배가 아파서 왔는데 모든 검사를 해도 다 정상입니다. 일주일 있다가 다시 한번 진찰을 해보니까 이렇게 발진이 돋았습니다. 그래서 대상 포진도 배가 아파서 오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소화기 증상은 소화기 외 모든 과의 환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오늘의 주제인 그 위암 증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조기 위암, 두 번째쯤까지 침범한 조기 위암은 대부분 증상이 없습니다. 내시경을 해서 발견되는 경우가 더 많고요. 반대로 진행 위암은 좀 더 진행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증상이 있습니다. 소화불량, 속쓰림, 뭐 오심, 구토, 트림, 그리고 토혈, 혈변이 나오기도 하고요. 체중 감소, 피곤, 어지럼증, 배에 어떤 덩어리가 만져진다. 그리고 입에서 냄새가 난다. 그래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이 왼쪽이 조기 위암이고 오른쪽이 왼쪽이 조기 위암이고 오른쪽이 진행 위암입니다. 제가 이 조기 위암 사진을 한 20년 전에 내시경을 했던 사진인데 굉장히 그 효자 아들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고3 아들이 소화가 안 된다고 내시경을 하러 왔습니다. 근데 내시경실에 들어와서 내시경을 딱 보더니 자기 죽어도 내시경 못 하겠다고. 그래서 엄마가 그럼 엄마가 먼저 할 테니까 네가 엄마 하는 거 보고 너도 내시경을 해라 해서 아들이 내시경을 했습니다. 근데 아들은 위가 멀쩡했고요. 엄마 위에서 이렇게 조기 위암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환자 중에 가장 효자 아들이다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엄마 생명을 구했으니까요. 그래서 위암은 이렇게 증상이 없습니다. 엄마도 증상이 없었고요.
다음 그 속쓰림을 일으키는 질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화 불량으로 환자가 오는데 환자들이 말하는 게 다 다릅니다. 누구는 소화가 안 된다, 체했다, 쓰리다, 더부룩하다, 돌덩어리가 매달린 것 같아,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을 갖고 소화기 내과를 찾고요. 이런 환자들을 진단을 해보면은 위염, 소화성 궤양, 역류성 식도염, 그리고 기능성 소화불량증, 이런 여러 병들이 다 나타납니다. 이 왼쪽이 위염이고요, 위궤양이고 역류성 식도염 환자입니다. 여기에 사진은 없지만 기능성 소화불량증이라는 질환이 있습니다. 이거는 모든 검사를 다 해도 정상입니다. 정상인데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상복부의 통증 혹은 불편감이 아무런 원인 없이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사실은 우리가 이 머리 위는 다 연결돼 있다 그러죠. 그래서 이 위에 있는 통증이 하나라는 시그널이 머리에 10으로 전달이 된다든지 위에서 어떤 그런 통증의 그 시그널이 위로 전달이 돼서 이런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증상이 이런 여러 가지 질환에서 나타날 수 있고 또 위암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증상이 같이 나타날 수 있어서 굉장히 오버랩되기 때문에 진단이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은 그 위암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추측해 볼 수 있는 경고 증상은 있습니다. 45세 이상에서 새로 생긴 소화불량증이나 위장관에 출혈이나 혈변이 있다거나 체중 감소가 10% 이상으로 많이 된다거나 구토, 삼킴 곤란, 삼킴 통증, 그리고 빈혈, 그리고 복부에 뭐가 만져지고 림프절이 만져지고 위암의 가족력, 또 위 수술이나 암 진단의 과거력이 있고 궤양의 과거력, 황달이 있으면은 경고 증상입니다. 이럴 때는 병원을 찾아서 혹시 위암이 아닌지 한번 꼭 검사를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위암이 약을 먹으면은 증상이 없어질 수도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답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그 궤양 알아보신 분들 알 겁니다. 궤양 굉장히 속쓰리다가 약을 먹으면은 증상이 싹 없어지죠. 그래서 궤양은 활동기, 치유기, 그리고 다 난 반응기로 이렇게 치유가 되게 되는데 암도 일부 조기 위암에서는 그 생활사, 사이클을 가진다는 거죠. 치유와 재발을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그 PPI라는 그 궤양 치료제 굉장히 좋은 게 나왔는데 네. 이 약을 7일 동안 쓰면은 요 정도 좋아지고 60일 쓰면은 이 오른쪽 같이 깨끗이 이렇게 난 것처럼 보일 수 있고 또 다시 나빠지긴 하겠지만은 위암도 약을 먹으면 증상이 좋아질 수 있다. 그래서 약을 먹고 증상이 좋아졌다고 위암이 아니다 하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대한소화기학회지에 나왔던 그 조기 위암 케이스입니다. 그 조기암 환자를 이렇게 내시경을 여러 번 했더니 그 A, B, C, D, E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궤양이 조기 위암이 난 것처럼 보입니다. 난 것처럼 보였는데 사실은 조기 위암은 그대로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약을 써서 좋아져도 위암이 아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위암의 예방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1차 예방이 있고 2차 예방이 있습니다. 1차 예방은 위암을 일으키는 위험 요소를 피하고 제거하는 것이고 2차 예방은 암을 조기 진단해서 빨리 치료해서 건강한 삶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 예방의 위험 요소를 없애는 방법에는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가장 중요한 게 식습관, 생활습관 개선입니다. 균형적인 식사를 하고 체중 조절을 하고 금연 그리고 금주, 절주를 하는 것이고 또 요즘 여러분들도 다 아시지만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헬리코박터 균은 위에 사는 균인데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그룹 1 발암물질로 정의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헬리코박터가 있으면 위암의 위험성이 2.9배나 증가를 하고 전 세계 인구의 44%가 헬리코박터 균에 감염이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위암 진단에는 내시경이 가장 정확하다 하고 말씀드리는데 위험 궤양같이 보이는 암도 있다. 결국은 진단을 하려면 조직 검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조직 검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위 내시경이 가장 간단하고 정확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내시경으로 보는 게 낫다고 말씀드리고 이 왼쪽 사진은 1958년에 지금 우리가 쓰는 그 연성 내시경을 개발한 그 헐쇼비츠 의사입니다. 하지만 이때는 이제 눈으로 모든 걸 봤고요. 요즘은 이제 모니터로 저렇게 굉장히 섬세하게 보기 때문에 병변을 진단하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다음으로는 식습관입니다. 위암을 예방하려면 과일, 야채를 많이 섭취를 해야 됩니다. 하루에 과일 100g 정도를 먹으면 위암의 위험성이 5% 감소한다 얘기하는데요. 왜냐하면 과일 이런 야채에는 항산화 작용을 하는 여러 가지 물질이 많습니다. 그래서 발암 물질을 억제를 하고 그리고 헬리코박터 균에 의한 세포 손상과 염증을 줄이는 작용을 합니다. 과일 100g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사과 하나가 한 150g에서 200g 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사과 한 반 개만 먹어도 위암의 5%는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소금과 소금에 절인 음식을 줄여서 먹는 것입니다. 소금을 줄이면 위암이 소금을 많이 먹으면 위암이 1.24배 증가하고요. 그리고 소금도 그 소금 양에 따라서 위암의 발생이 비례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40g 정도의 소금을 먹으면 약 15% 정도 위암이 더 많이 발생한다고 하고 이 소금에 절인 야채, 생선, 고기, 가공육, 훈제고기 이런 것을 먹으면은 그 질소 물질, 나이트로사민이라는 발암 물질이 생겨서 위벽 세포를 손상시키고 또 그 헬리코박터 균이 위에 서식하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따라서 이런 음식은 맛이 있으면 먹을 수밖에 없지만 양을 좀 줄이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음주입니다. 그 술을 먹으면은 술이 이제 알코올이 아세트알데하이드로 변화하는데 이게 이제 DNA 손상과 세포 변이를 초래를 합니다. 그래서 논문마다 다르지만은 한 잔에서 3잔 이상이 안 좋다 하는 논문들이 많고 하지만 한국 국가암 예방 그 가이드라인에는 금주를 하는 것이 위암 예방에 좋다 하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논문마다 다르지만은 술을 꼭 먹고 싶어도 3잔 이상은 드시지 않았으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그 흡연입니다. 이 담배에는 7,000개 이상의 그 독소와 화학물질이 있어서 DNA 손상을 일으키고요. 위암 전체의 약 한 11%는 흡연에 의한 것이다. 또 흡연을 하면 위암이 1.5에서 2.5배 증가하고 또 이것도 흡연 양에 비례하고 최근 많이 피는 그 전자담배, 흡연 껌도 이런 위암을 많이 일으킬 수 있다 하고 또 이 가족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암 가족은 위암이 걸릴 확률이 2배에서 3배 정도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위암 가족이라는 것은 같은 유전자를 가졌을 수도 있고 또 같은 그 나쁜 생활 환경이 같을 수도 있기 때문에 위암이 가족적으로 많이 생긴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체중 조절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비만이 있으면은 비만은 그 낮은 정도의 만성 염증 상태가 유지되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암 발생 호르몬이 증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암 중에서도 특히 그 식도의 그 하부암 또 식도 근처에 생기는 그 위암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직업적으로 뭐 여러 가지 분진, 고온 작업, 또 크롬, 나무 작업, 또 요리, 고무 공장, 석탄, 금속, 석면, 실리카 노출 이런 것들이 다 위암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고요. 또 방사능 노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그 원자 폭탄이 떨어지고 위암이 굉장히 증가했다는 얘기도 있고 또 소아에서 방사능 치료를 하면은 위암도 약 한 4.6배 증가한다고 합니다. 헬리코박터 균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네. 헬리코박터 균은 위염 소화성 궤양 위암의 원인입니다. 이 오른쪽에 제가 이
얼음 인간, 외치라는 그 얼음 인간을 사진을 보여드리는데 이 얼음 인간은 5,300년 전에 그 알프스의 그 얼음에 갇힌 어머. 미이랍니다. 그래서 5,300년 후에 최근에 발견이 됐는데 이 외치를 내시경을 해서 위를 봤더니 이 외치한테 헬리코박터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헬리코박터균의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 1899년에 그 폴란드의 자보르스키라는 의사가 위를 봤더니 무슨 균이 있더라. 그래서 그 균을 비브리오 루굴라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이게 위의 결핍증, 위암의 원인이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딴 의사가 보니까 이거는 균이 아니다. 강력한 위산 안에는 균이 살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한동안 이 위에 헬리코박터 균이 있다는 그런 이런 주장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 호주에 계시는 이 로빈 워렌 베리 마샬이라는 이 과학자가 앞만 봐도 위에 뭐가 있다. 그래서 1983년에 란셋이라는 유명한 네. 잡지에 논문을 짓습니다. 만성 위염 위 점막에서 알려지지 않은 그 꾸불꾸불한 막대기 같은 무슨 균이 있다. 그거를 이제 증명을 하고 본인이 이 환자에 있는 그 위 조직을 직접 먹어봅니다. 그러고 본 것 같아요. 이거 직접 먹어봤다. 직접 먹어봐서 네. 본인이 이 속쓰림을 뭐 일으키는 그런 걸 다 증명을 하고 또 내시경을 해서 균이 또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하죠. 그래서 이분이 2005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타게 되었습니다. 이 헬리코박터 균은 요즘은 다 알고 있지만은 낮은 사회 경제 여건 그리고 개인적인 접촉 또 가족 간의 감염이 많고요. 또 어릴 때 생기면은 평생 갖고 가기 때문에 그 위암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 증상이 없는 분들을 치료를 하면은 위암의 상대 위험도가 0.66으로 떨어진다. 즉 한 40%는 위암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리고 중국 논문에서 헬리코박터 치료를 하고 15년을 기다려 봤더니 위암의 위험도가 4.6에서 3.0%로 떨어졌다는 얘기도 있고요. 일본에서 위암을 내시경 치료하고 제균 치료를 같이 했더니 위암 발생률이 그 다음부터 떨어지더라 하는 논문이 있어서 헬리코박터 치료를 하면은 위암 발생이 약 30에서 40% 낮아진다고 말씀을 드리고 WHO 세계 보건기구에서 결론을 내리기를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는 위암 예방에 효과적이다 하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우리나라 그 위암센터, 국립위암센터에서 그 위암에 대한 아주 중요한 논문들을 많이 발표하고 있는데 하나 보고를 드리면은 위암 가족들에게 헬리코박터 균 치료를 하고 9.2년을 기다려 봤더니 위암 발생이 55% 감소하더라. 그런데 진짜 균이 죽었는지 확인한 그런 군에서 봤더니 위암이 73%까지 감소하더라 하는 이런 중요한 논문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NEJM이라는 논문은 굉장히 중요한 내과 논문입니다. 여기에서 한국에서 발표를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논문입니다. 최근에 2020년에. 예, 20년에 얼마 안 됐죠. 네. 그리고 이 메타 분석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남들이 쓴 논문을 종합해서 결론을 내리는 건데 여기에서도 보면은 건강한 사람에게 헬리코박터 치료를 하면은 위암 발생이 46% 감소한다. 즉 72명을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를 하면 그 중에 한 명이 위암 걸리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이런 논문이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한 사람도 헬리코박터 치료하면 약 한 반수는 위암을 예방을 할 수가 있고 더군다나 위암 환자 가족을 헬리코박터 치료하면은 약 73% 위암을 예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암 치료는 헬리코박터 치료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헬리코박터 치료를 언제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미국의 논문이 있습니다. 37만 명을 연구를 했죠.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모았는데 젊었을 때 헬리코박터 치료를 한 게 위암 예방에 굉장히 효과적이다.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를 하면 위암 발생 위험을 76% 낮출 수 있다 하였습니다. 그러면 언제 치료할 것이냐? 젊었을 때 헬리코박터를 진단해서 치료를 할 때가 나이가 5살 더 먹고 진단하고 치료했을 때보다 13% 더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급적 젊었을 때 헬리코박터 치료하는 것이 위암 예방에 이득이다. 그러면 아주 어릴 때 치료하면 어떠냐? 너무 어릴 때 치료하면은 헬리코박터 치료를 하면서 그 항생제 내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청소년기는 지나서 헬리코박터 균이 있는 걸 확인하고 치료를 하자, 이런 미국의 중요한 논문을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러면은 건강한 위가 하루아침에 위암이 걸리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왼쪽에 이 표를 보면은 이게 코레아 가설이라고 하는데, 건강한 위는 하루아침에 위암이 걸리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이 위염, 위축성 위염, 장상피화생을 거쳐서 위암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코레아 가설이고, 또 일본의 그 우에무라라는 논문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논문에 보면은 헬리코박터가 없는 사람은 이렇게 평생 위암 없이 평탄하게 가는데, 헬리코박터가 있는 사람은 결국은 이렇게 위암이 생긴다. 7.8년이 지나면 2.9%가 헬리코박터 균이 있는 군에서 위암이 생겼다는 이와 같은 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헬리코박터 균이 없으면 위암이 없다, 이런 극단적인 논문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축성 위염, 장상피화생에서 발생한 위암 증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위축성 위염, 장상피화생에서 위암 찾는 게 모래사장에서 진주 찾는 것 같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보면은 위축성 위염이 있습니다. 보면은 위축성 위염이 있다가 여기 보면 약간 빨갛죠. 그래서 조직 검사를 했더니 위암이 진단됐던 경우에요. 이 오른쪽 보면은 위축성 위염이 있는데 일부는 위축성 변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조직 검사를 했더니 위암이 발견됐고요. 그리고 이렇게 우둘두둘한 것을 장상피화생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위암이 발생이 됐습니다. 여기에서도 이 오른쪽에서 조그만 위암이 발생을 했죠. 그래서 논문을 보면은 이 장상피화생이 있으면은 위암 발생이 약 한 9.4년에 10.9배 증가한다 하는 논문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굉장히 신경 써서 관찰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를 언제 할 것이냐, 포인트 오브 노 리턴, 그 돌아오지 않는 그 헬리코박터 균을 치료해야 되는 포인트가 언제냐, 여기에 대한 논문이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역시 위암 센터에서 나온 논문입니다. NEJM에 나온 논문이고요. 여기에 보면은 그 위암이 발생한 환자에서 헬리코박터 치료를 했더니 그 치료 안 한 군보다 위암이 한 50% 안 생겼다 하는 데이터가 나왔고요. 그리고 하나 그 고무적인 것은 위축성 위염, 장상피화생이 이미 생긴 그런 환자에 있어서도 헬리코박터 균 치료를 했더니 나중에 그 3년 후에 내시경 검사를 해서 조직 검사를 했더니 위축성 위염, 장상피화생이 가역적으로 전에보다 좋아졌더라, 그런 발표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미 위축성 위염, 장상피화생으로 진행이 되면 헬리코박터 치료를 해도 위가 건강해질 수 없다 하는 그런 논문들이 많았는데, 이 논문은 굉장히 고무적이죠. 늦게라도 헬리코박터 치료하면은 위암을 예방할 수 있다 하는 중요한 논문이 되겠습니다. 위암의 2차 예방입니다. 위암 조기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전 세계적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위암 검진을 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와. 위암 검진을 하는 나라가 한국과 일본이 있는데, 예, 일본은 그 지역적으로 신청자를 받아서 검진을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좋으나 싫으나 전 국민이 40세가 지나면은 2년에 한 번씩 내시경 검진을 받습니다. 그래서 위암 발견율을 보면은 내시경을 하면 1000명에 한 2.6명이 나오고, 위장 조영술, 그 엑스레이를 찍으면 0.68명이 진단이 됩니다. 따라서 내시경이
위장 조영술보다는 진단율이 2.7배에서 4.6배 높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그 내시경을 검진으로 해보면은 81%가 조기 위암 초기에 발견된다고 보고를 하고 있고, 또 2년에 한 번씩 국가에서 권장하는 대로 내시경을 하면 안 한 사람보다 위암 발생이 현저히 감소한다는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위암 검진 사업 현황을 보면은 2002년에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2018년부터는 위내시경 검사가 기본 검사로 하고 있고, 위내시경을 할 수 없는 분만 위장 조영술을 선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암 검진은 지금 전 국민의 한 72%가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 위암의 현재 우리나라 5년 생존율은 과거에 43%에서 이 위암 검진을 하고 72.8%까지 증가하였습니다. 또 내시경을 많이 하기 때문에 위암의 64.3%가 위를 벗어나지 않는 그런 국한 병기로 발견되고 있고, 또 위암의 사망 위험도 검진을 한 번 하면 40%, 세 번 이상 하면 81%까지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2년 이내 검진을 반복을 하면, 최소한 2년마다 내시경을 하면 위암의 96%가 아까 말씀드린 그 암 1기에 발견이 되고, 따라서 발견이 되더라도 54% 정도는 내시경으로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최근 그 국립암센터의 조기 위암 비율은 약 한 77%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또 위암이 생겨서 진행암이 되려면 얼마나 걸릴 것이냐 굉장히 궁금하죠. 평균적으로 약 한 44개월 걸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조기 위암은 진단이 돼도 사실은 그 치료가 잘 되기 때문에 별 걱정이 없는데, 진행암이 되면 이건 아주 다른 문제죠. 치료도 어렵고 굉장히 그 사망률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44개월이기 때문에 이게 한 3년 되죠. 그래서 아주 내시경을 미뤄도 3년이 넘으면 안 될, 진행암이 되지 않으려면은 3년이 넘으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조기 위암이 그 내시경으로 치료되는 퍼센테이지가 좀 전에 약 한 반 이상 된다고 얘기했는데, 이 환자도 증상은 없었던 분입니다. 국가암검진으로 내시경을 했는데 이렇게 작은 조기 위암이 발견됐고요.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즘 특수한 그런 염색을 하면 좀 더 진단이 더 잘 될 수 있고요. 이렇게 내시경으로 제거를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점막하 박리술이라는 이런 치료를 하면 이렇게 병리과에서 이렇게 페이퍼를 자세하게 보내줍니다. 이 환자 암 사이즈가 얼마고 깊이가 어디까지 들어갔고 주위에 림파선, 림프 이런 관 전이는 없고 또 완전하게 떨어졌고 이런 데이터를 보내주면은 우리가 자세하게 치료가 잘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위암 증상에 대한 제 강의였지만은 아쉽게도 증상으로 위암을 진단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위암 예방법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금은 최대한 적게 먹고 탄 음식은 먹지 말자. 그리고 절인 음식, 단백질 발효식품, 가공 육류는 먹더라도 되도록 적게 먹는다. 왜냐하면은 질산염, 아질산염 이런 것이 많기 때문이고, 또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자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냉장고가 1950년대에 이 개발이 되고 이 위암이 30% 감소했다는 그런 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선한 과일과 채소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오늘 말씀드린 헬리코박터 균 제균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고, 무엇보다 주기적인 위 내시경 검사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너무 위암에 대해서 장황하게 여러 가지를 얘기해서 좀 혼란스러우실 텐데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네, 교수님. 사실 굉장히 중요한 논문들을 너무 쉽게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예. 우리가 위암을 좀 걱정할 때 어떤 부분들을 좀 잘 염두에 두어야 하고,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정말 자세히 배워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예, 같습니다, 교수님. 우리가 사실 이 헬리코박터균을 잘 좀 신경을 써야 할 것 같고, 예, 예. 내시경도 잘 좀 주기적으로 받는 게 정말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 시청자분들도 질문을 굉장히 많이 주셨습니다. 예, 예, 한 예. 가지만 딱 여쭤볼게요. 그 헬리코박터균을 저희가 보통 내시경을 할 때 예. 내시경만 하면 내가 헬리코박터균을 검사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예. 계실 것 같아서 따로 예. 뭐 신청을 하거나 미리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하는지 예. 또 한번 딱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내시경을 보는 것 자체로는 네, 그 네. 헬리코박터균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네. 예. 그래서 헬리코박터균이 있는지 꼭 알고 싶으면은 네. 내시경하기 전에 네. 예, 말씀을 드리는 게 좋고 음. 헬리코박터균이 있는지 없는지 아는 방법이 꼭 내시경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요소 호기 검사라고 이렇게 네. 후 부는 검사로도 헬리코박터균이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내시경 하기 전에 말씀드리면은 진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내시경해서 나는 예. 괜찮으니까, 예. 괜찮다는 소견을 들었으니까, 헬리코박터도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예, 굉장히 예.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요거는 좀 미리 검사하기 전에 말씀을 드려야 한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올려주신 질문을 남은 시간 동안 한번 제가 잘 전달드려 보겠습니다, 예. 교수님. 김기현님께서 좋은 강의 너무 감사드린다고 40대 중반 직장인 분이신데요. 특별한 증상은 없는데 위암 가족력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위 내시경을 몇 년마다 받아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2년마다 받아도 충분한지 아니면 조금 예. 걱정이 되니까 뭐 1년에 한 번씩 받는 게 좋은지 답변해 예.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논문마다 좀 다르고 또 이게 논문이 나온 나라마다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내시경이 사실 굉장히 접근이 쉬운 나라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내시경 받기가 어렵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위험군은 3년에 한 번씩 해라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국가 암검진에서 2년에 한 번씩 하도록 그렇게 지금 돼 있고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최소한 국가 암검진 40대 이후에는 받는 거를 권장을 드리고 또 내시경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장상피화생이나 그런 미축성 위험이 있다면은 또 가족력이 있는 경우는 조금 더 1년에 한 번씩 받는 것도 고려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예. 2년에 한 번씩 받는 거는 진짜 꼭 잘 예.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네. 헬리코박터균 위암 가족력이 있는 분은 헬리코박터균 치료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교수님도 궁금한 게요. 예. 헬리코박터균 양성이 나와서 재균을 했어요, 만약에. 예. 근데 한 몇 년 지나서 다시 이게 생길 수도 있나요? 아니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 또 확인을 해야 되는 거군요. 근데 사실 많이 생기는 건 아니고 1년에 한 4% 정도 예. 재감염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증상 하여튼 꼭 필요하면는 검사를 다시 하기도 하는데 이게 헬리코박터균이 네네. 완전히 죽었는데 다시 생기는 경우도 있고 예. 이게 균이 있는데 숨었다가 다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사실 좀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중간에 약을 쓴다 그러면은 검사가 네. 어려운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네. 재감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아주 드물지만 생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일단 확실하게 재균 치료를 잘 받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예. 또 이제 아주 드물지만 다시 생길 수도 있다고 하니까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예. 듭니다. 아우리님 질문도 한번 보겠습니다. 선종 절제술을 좀 받으셨나 봐요. 예,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위내시경은 필수일까요? 아니면 건강검진 때마다 2년에 한 번씩 하면 좀 위험률이 높을까요? 그 전에도 질문을 주셔서 한번
더 예. 읽어볼게요. 예. 70세 여성분이시고 이제 위 밑부분에 선종 8mm짜리가 발견돼서 내시경 예. 절제술을 받으셨나 봐요. 다행히 시술은 잘 되었고 조직 검사도 문제가 없다 하였습니다. 혹시 재발률 좀 어느 정도일지 이런 것도 질문을 주셨는데 예, 어떻게 예, 좀 답변을 네. 예. 그 선종이라는 것은 암은 아닙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종이 이제 결국은 암으로 발전하는 그런 어떤 그 과정에 있는 건데 사실 위에 선종이 생겼다는 것은 위암이 생길 그런 여러 가지 위의 조건이 이미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전 국민이 받는 그 내시경 검사보다는 조금 더 자세하게 받고 자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선종이 있으면은 1년에 한 번 받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추가 질문도 주셨는데 이제 시술 3주가 지났는데 언제쯤부터 이제 평상시에 하던 대로 땀 흘리는 운동 그리고 예. 포만감 있는 식사를 해도 괜찮은지 예. 질문 주셨네요. 이게 이제 그 음. 궤양 그 이렇게 점막과 절제술을 하면은 그 위벽을 이렇게 띄어내기 때문에 궤양이 생깁니다. 근데 이 보통 궤양보다는 이 내시경 치료를 해서 생긴 궤양은 잘 낫는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보통 궤양 치료하는데 한 2달 걸린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그 내시경 치료는 한 달 정도만 지나도 큰 궤양은 다 치유가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한 달만 지나면은 뭐 운동하셔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네, 한 달 정도 휴식 취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권승준님 질문도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 5월경에 내시경에서 위궤양 발견, 조직 검사 후 양성 약물 3개월 치료 후 8월에 다시 내시경 조직 검사했는데 이제 좀 증상이 완화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때와 좀 비슷하게 속이 쓰리고 울렁거림 증상이 좀 있어서 또 이제 위궤양이 생긴 건 아닌지 아니면 또 위암이 생긴 건 아닌지 걱정이 좀 많이 되시나 봐요. 예. 네, 요거 좀 의견을 주실 수 예. 있으실까요, 교수님? 그 증상이 있으면은 다시 내시경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아주 드물지만 그 위궤양이 이제 그 났는데도 조직 검사에 안 나오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예, 간혹 아주 있기 때문에 예. 뭐 증상이 있으면은 내시경을 받는 게 당연하고요. 또 그리고 또 위암이 걱정된다면은 내시경을 하는 게 좋겠고. 그때 헬리코박터 균 치료를 하셨겠지만은 그 균이 제균 치료가 완전히 됐는지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교수님 나와주셔서 그런지 질문이 정말 많습니다. 예. 박상현님 질문도 한번 볼게요. 45세 남자분이시고요. 건강검진에서 장상피 화생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느끼는 증상으로는 소화불량과 속쓰림이 있는데 이게 위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뭐 어떤 추가 검사나 뭐 제가 좀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장상피화생이 있는 거하고 사실은 소화불량, 속쓰림하고 꼭 연관이 있는 건 아닙니다. 예.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장상피화생은 그 위암으로 가는 그 어떤 중간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선종이 생기는 전 단계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헬리코박터 검사가 추가로 가능하다면 헬리코박터 균 검사를 해서 치료를 할 수 있으면 치료하는 게 위 건강을 위해서는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그렇군요. 네, 질문들이 더 있기는 한데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금방 가죠, 교수님. 예. 네. 오늘 대한소화기암연구학회와 함께 진행하는 특집 라이브 15편의 어떤 대장정 시리즈인데 예. 첫 번째 시간을 좀 진행했습니다. 교수님께서 또 오랜만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예. 너무 유익한 강의 알차게 준비해 주셔서 너무 알찬 시간이 되었던 것 같은데요. 앞으로 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니까 요 대한소화기암연구학회와 함께하는 특집 라이브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오늘 또 오랜만에 나와주셨는데 소감 한 말씀 제가 좀 여쭙겠습니다. 네. 한 1년 만에 왔는데 너무 여기 비욘디 반갑고요. 저도 비욘디 시청자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아주 유익한 내용을 보고 왔는데 비욘디 많이 시청해 주시면은 건강에 더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대한소화기암 연구학회 또 많은 후원을 하고 또 많은 도움을 드리고 또 시청자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기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다음 이 특집 라이브는요, 9월 6일 오후 4시에 대장암 이야기로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때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오늘 라이브는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진짜 증상 때문에 좀 고민 있으신 분들, 그리고 실제로 뭐 시술을 받으셨거나 수술 받으신 분들도 질문을 굉장히 많이 주셨는데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오늘 라이브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